그리고 저는 5,000개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수동으로 5,000개까지 등록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옵션 상품이나 기획 상품 혹은 제가 물건을 받는 제품들은 따로 기획을 해서 올리는데 단일 제품으로 올리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고민을 하시는 게 대표님이 가격을 보시고 혹은 소싱처를 보시고 가격이 맞지 않아서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팅 한 거를 생각 없이 그냥 올리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튜고요. 우선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본업으로 인테리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일을 딱 9년 차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8년간 정도 하고 9년 차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퇴사를 하고 현재는 이제 본업으로 1인 셀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인터뷰 상에서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 안 드리는데 제가 이런 일을 했었고,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문 처리를 직접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님들도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본업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장소에 구애 안 받고 하고 싶으면 구매 대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괜찮다는 건 이제 회사에 이제 얽매여 있고 시간을 뺏긴다고 해야 될까요? 내 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못하는 부분도 회사에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일을 해보니까 시간을 제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쓰는 노트북이랑 태블릿인데 모니터가 2대가 있어야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사무실이 있지만 가끔씩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저는 국내 사업자 2개,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3개 정도 가지고 있고 쿠팡 1개, 그리고 해외 사업자로도 쿠팡은 하나 가지고 있고 해외 사업자용 스마트 스토어랑 이제 자사몰이 있어요. 해외 사업자는 제가 물건을 이제 받는 공급처가 생겨서 우선 직접 제가 테스트를 몇 가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는 크지 않은데 우선 마진폭도 괜찮고 하시다 보면 품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지금은 품절 문제가 많이 국내 사업자는 있지만 해외 사업자는 그런 부분은 조금 해결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저는 이제 수강 강의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된 것 같고 수강을 제가 했던 인원이 아직 30명은 안 됩니다. 한 26분 정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거 예전에 만들어 놨는데 오늘 연락을 받은 분들만 제가 인증을 했는데 파워가 4분 정도가 나왔고 파워가 한 6분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3달 차쯤 됐을 때 이제 1억을 넘기신 분도 한 2분 정도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한 거는 이런 매출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2천만 원 안 되게 나오셨는데 한 1,800만 원 정도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으로 한 순수익 200만 원 정도 벌으시고 위탁으로도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300만 원 정도를 벌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게 대표님들이 월급 정도가 있으면 그 월급 정도를 더 벌 수 있거나 그 이상을 벌 수 있으면 나중에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출이 얼마 많이 나왔다 보다는 현실적으로 얼마를 벌었다, 그리고 내가 이걸로 생활을 할 수 있고 더 키워나갈 수 있다면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건기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기식은 저 말고도 많은 강사들이 계시고 또 유명하신 분들이 계셔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근에 정리해 놓은 거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론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작년에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건기식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규모가 올해는 이제 작년 기준이네요. 작년 기준으로 6조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건기식 미국 구매 대행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배우시지만 이게 내가 들어가도 셀러들이 많은데 매출이 나올까? 이 시장이 가능성이 있을까?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도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건강에 관련된 그런 산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매출 규모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셀러들이랑 경쟁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차별화된 방식으로 이 사업에 접근을 하시면 대표님들이 원하는 정도 아니면 부업 수준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층을 볼게요. 질문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건기식을 구매하는 고객층.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은 40대 이상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40대, 60대, 50대, 보통 40대 이상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고, 공동취식이 뭔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가족이랑 이제 같이 먹는 용도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면 선물용으로 구매도 하시고, 아니면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같이 구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위탁 제품도 많이 있어요. 건기식이랑 위탁 국내 제품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국내 위탁 제품을 또 제조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미국 직구 제품이고, 이 안에 뭐 1위는 아니지만 이 안에 지금 충분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비타민류 혹은 오메가3,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것 같고,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고객층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거는 앞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기 전에 미국 구매 대행도 있고 중국 구매 대행이 있습니다. 각 그런 나라별로 장점이 있고, 미국 구매 대행 유럽 혹은 뭐 캐나다나 호주, 뭐 일본 이런 쪽이 있는데, 미국만 특정 짓고 중국만 특정 지어서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CS에 대한 부담이 중국보다 조금 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품을 고객이 받게 되면 환불하거나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원인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품이 손상이 되거나 뭐 깨지거나 아니면 유통기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품 브랜드에 대한 그런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내는 제품들이 다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사전에 제품을 알고 브랜드를 알고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품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없고요. 그리고 소싱이 좀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는 방식도 좀 간단한 방법, 뭐 키워드나 어떤 상세 페이지를 꾸미는 방식도 있는데, 우선 처음 접근할 때는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다 보면 상품 업로드 숫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에 맞게 상품 업로드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CS가 적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미국 구매 대행의 단점은 품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중국 구매 대행은 이제 가품이나 반품이 일어날 확률이 조금 있는데, 미국 구매 대행은 이제 품절이 많기 때문에 그 품절 관리만, 그러니까 재고 관리죠, 이것만 잘하고 제품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입고가 되는지를 조금 연구를 하시면 그 품절된 상품도 다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조금 더 나아가면 제품을 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미국 건기식 혹은 다른 사업, 다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간이 사업자로 발급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세금적인 부분에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한다고 바로 매출이 뻥 하고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교육이랑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 신고에 관련된 교육이랑 영업 등록증은 등록을 해야 네이버든 쿠팡이든 그 판매 권한에서 카테고리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도 최근에는 이제 저도 교육할 때 화장품 책임 판매업 교육도 듣고 화장품 카테고리도 올리라고 저를 이제 만나시거나 상담받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건기식은 이 두 가지 교육을 들어야 네이버에 입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비용은 얼마 정도 들지 좀 고민을 해보죠. 이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20만 원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은, 교육 비용은 지방마다 조금 다르고 올해 조금 올랐어요. 올라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을 수 있는데, 건기식은 그래도 금지 성분이 있고 과대 광고가 있고 또 무분별하게 상품을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먼저 알고 주의사항을 갖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죠.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수강료가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주의사항을 설명드릴게요. 주의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깊게 금지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표님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아는 개념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성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식품안전나라에서 따로 위해 예방, 해외 직구, 위해 식품 목록에 이제 식품안전나라에 들어가셔서 위해 예방에
여기 보면 해외 직구 위에 식품 목록이라고 있는데, 이 목록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은 아니지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업데이트가 된 건데, 이렇게 보면 1월 4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계속 추가적으로 금지 성분이 될 만한 제품들의 성분이 있는 거를 검출 성분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지 성분을 다 외우진 못했지만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따로 뽑아서 제가 그 인터뷰 때 말씀드린 금지 성분 거르는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금지 성분을 걸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지 성분을 대표님들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매를 할 때는 사실 특정한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나중에 대표님들이 이 금지 성분을 계속 판매를 하다 보면 리뷰랑 구매 건수가 쌓이고 고객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고객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글루타치온도 금지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 받아보고 나서 이게 리뷰를 쓰고 구매 건수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다른 판매자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그런 리스크들이 생기게 되면 대표님들이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당황도 하시고 경찰서 가야 되지 않냐, 벌금 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아직 제가 이제 수강을 했고 저 또한 신고를 많이 당해봤지만 아직 벌금을 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거 연락을 받으면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과대 광고는 되게 종류가 많은데 저도 정확히 어디까지가 과대 광고다, 선이다를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 여기에 있는 기능성 내용이라고, 제가 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개인 기능성 내용별 표시 광고 심의 현황으로 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건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신체 용어도 있고 아니면 병명에 대해서 나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뭐 효능이 좋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많이 걸렸다는 거죠. 2021년 자료지만 이런 게 걸려서 이제 상품명에 기재가 돼 있는 경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긁어오다 보면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구가 있으면 조금 더 고객이 더 많이 사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문구를 검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과대 광고성 글은 최대한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안 넣어야 되냐면, 저도 예전에 아이허브에서 초반에 면역 관련된 제품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타글루칸 면역 강화제라는 제품을 번역을 한 상태에서 그냥 올렸어요. 제가 어떤 따로 키워드를 잡고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올렸는데, 이제 제가 신고를 받고 식약청에 목동에 있는데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물어보니 그 면역 강화제라는 말이 과대 광고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신고를 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들어보니까 그거를 모르고 써도 과대 광고가 되고요.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 써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지 성분 판매된 거는 나중에 고객한테 환불 처리나 취소 처리하면 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과대 광고의 경우는 이게 몇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스토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를 당하거나 그 사업자 자체가 영업 정지가 되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퇴출이 되면 1년간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같은 사업자로. 그러면 이제 이거 배우려고 해서 상품 올렸는데 그렇게 퇴출이 돼버리면 나중에 다른 것도 할 수가 없고, 미국 건기식 말고 다른 것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막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대 광고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의약품에 관련된 겁니다. 보통 영양제품을 보면 위에 저 상단에, 그러니까 제품 후면에 이런 성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리먼트 팩트라고 하는 부분이 성분표인데, 모든 제품별로 이런 성분표가 있어요. 서플리먼트 팩트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서플리먼트 팩트가 이제 영양제, 그러니까 성분표라고 보시면 돼요. 성분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근데 식품일 경우, 건강 기능 식품이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미국 구매된 제품들은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능성 부분이 들어가거나 식약처의 인증을 받으면 더 말이 달라지지만, 우선 저희가 갖고 오는 직구 제품들은 요런 표가 있고, 이 성분표에 금지 성분이 있으면 금지 성분을 걸러줘야 돼요. 사전에 걸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보는 건 에드빌이라는 브랜드의 두통약이에요. 두통약을 제가 어디에서 갖고 왔는데, 오플, 이 마크가 이제 오플 워터마크거든요. 근데 오플에도 이걸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저 상단에 보면 드러그 팩츠라고 돼 있는데, 드러그가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인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판매하면 안 되는 게 저 드러그 팩트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저희가 약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약을 팔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팔 수 없는 게
감기약, 뭐 두통약, 변비약, 뭐 설사약 이런 약을 팔 수가 없고요. 제가 또 해보니까 파스가 있어요. 뭐 모기 패치제 혹은 동전 파스, 그런 벌레 퇴치제, 이런 약간 그런 부분도 팔 수가 없고, 또 치약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치약도 의약품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치약을 올려봤는데, 치약을 올리면 네이버에서 메일이 옵니다. 금지 품목이라고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종종 네이버에 보면 상품이 의약품이거나 올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종종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금지 성분인데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판매자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고의성으로 그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아까 본 위에 식품 목록에 있는 거를 네이버에서 등록을 해놨어요. AI로 등록을 해놔서 거기에서 이제 검출이 되면 메일을 받게 되고, 그 상품은 노출이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를 계속 받다 보면 주의, 제재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스토어가 점점 노출이 안 되게 되고, 정지를 먹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건기식을 보면 왜 솔루션 프로그램이 없을까, 대량 등록이 왜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거를 사전에 검출을 해줘야 돼요. 그런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이걸 검출을 해주고 올릴 수 있으면 건기식도 대량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체계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좀 잘 알고 올려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C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기식의 CS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객들이 물어보는 게, 제가 앞에 놓은 유통기한, 저 제품은 이제 쏜리서치 SAT라는 밀크시슬 SAT 제품인데, 저 제품을 이제 고객이 물어봐요. 네이버 톡톡이나 아니면 질문을 하게 되죠. 상품 Q&A를 달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유통기한, 지금은 이제 소비기한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올해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는데, 유통기한을 물어보시면 저는 보통 1년 이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매대행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유통기한을 물어보면 솔직하게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아이허브에 물어봐도 안 알려주거든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넉넉한 제품으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 고객이 안심을 해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1년 이상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혹은 1년 이상 제품이 도착이 안 할 수도 있죠. 그러게 될 경우 상세 페이지에 유통기한 보장이라고 써주고, 유통기한이 6개월 미만이면 교환해드린다는 말을 써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브랜드가 확실하고 소비기한이 길다라고 고객한테 안심을 시켜줘야지 고객이 믿고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구매대행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고객한테 받은 거예요. 톡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받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종이 박스로, 이게 자로 포뮬러스 유산균 제품이요, 종이 박스로 돼 있고, 이 안에 다시 또 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통 자체가 찌그러지거나 하면 고객이 이제 반품할 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품이 일어난다면 이런 것 때문에 반품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추럴 팩터 퀘르세틴 제품인데, 이 안에 이제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캡슐이 들어가 있고 면역 관련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많이 주문을 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터진 거죠. 캡슐이 터져서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많이 판매를 하는 건데, 만성염증에 관련된 제품이에요. 근데 저 제품은 병이 유리병으로 돼 있어요. 종종 플라스틱으로 된 병들은 약간 찌그러지고 마는데, 유리병으로 돼 있다 보면 이제 깨질 소지도 있죠. 그래서 제품이 깨져서 왔어요. 제가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는데, 아마존 박스가 재포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가 낭창낭창 거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배송을 하다가 깨질 우려도 있고, 예전에 세간에 가보니까 이렇게 제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밑에 있는 제품 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제품들이 눌린 거는 이런 손상이 일어날 우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허브에서 오는 제품들은 딱딱 맞춰서 박스가 잘 포장된 상태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 이런 제품 손상에 대한 것도 아시면 고객한테 교환을 해드린다. 아이허브나 오플 같은 경우는 사진을 첨부하면 무료로 교환을 해줘요. 그리고 고객이 보낸 사진을 그대로 첨부를 해서 1:1 문의하기로 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면, 내가 먼저 구매를 했으니까 손해를 안 보려면 저희가 구매한 소싱처에서 교환을 해서 다시 보내드려야 되겠죠. 이거는 네이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주문이 쭉 들어오면, 제품을 먼저 주문이 들어오면 확인을 하겠죠. 제품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고객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이 소싱처에 있는지
저희가 소싱해서 올린 데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기식 같은 경우는 품절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발송 기한을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저는 잡아놓는데 아마존이나 배대지를 사용하게 되면 한 아마존 프라임을 이용한다고 해도 가는데 기간이 3, 4일 정도 걸리고 거기에서 오는데 또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넉넉히 한 10일은 걸린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지연될 우려까지 생각해서 2주 정도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아이허브, 오플 이렇게 직배송이 되는 소싱처는 바로바로 물건이 와요. 오는데 재고가 없는 경우가 제가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제품들은 재고가 많이 없어요. 없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판매자도 이걸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재고가 들어오면 소진될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품절이 되죠. 힌트를 드리면 아이허브 같은 경우는 저도 아이허브에서 예전에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이허브 시간대가 미국 시간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거기 본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간에 맞춰서 재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림을 해놓으면 새벽 시간에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품절된 제품을 새벽에 많이 재고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그날 들어오면 그날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손이 조금 빨라야 되고요. 오플 같은 경우는 제품에 알림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제품에 예를 들면 대표님들 쇼핑하시면 이렇게 즐겨찾기나 아니면 하트 모양 누르시잖아요. 어떤 것인지 이게 개념이 이해가 갈까요? 그 제품을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그 제품이 들어오면 확인이 되는데 문자 발송 알림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전 11시에 또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소싱처별로 이렇게 내가 잘 나가는 제품들을 잘 팔리는 제품들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장을 해 놓고 따로 뭐 인터넷에 뭐 크롬이나 이런 데서 폴더를 만드셔서 내가 잘 팔리는 제품, 품절이 되는 제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기식은 품절이 많기 때문에 재고 처리를 잘 해주셔야지 대표님들이 주문 들어온 것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매출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힘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꼭 이 문구를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고객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게 답은 아니지만 고객이 최대한 기분이 안 상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문구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사 발주 입고 진행 중이라는 거는 이미 저희가 발주를 했다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입고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말도 되고 아니면 미국에 주문 처리를 해놨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주문을 했지만 아직 입고가 좀 지연이 차질이 생겨서 입고가 다시 확인이 되는 즉시 발송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답은 있지는 않지만 대표님들이 고객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너무 이렇게 없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중한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초반에는 저는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많이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문자로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문이 많아지다 보면 고객들을 다 일일이 다 받아들이고 싶지만 어려운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 정도는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대표님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정하게 상품을 올리셔야 되고요. 이걸 루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강의도 하고 저도 상품을 올리지만 제가 해왔던 일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업로드 수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저는 직장인이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상품을 올리고 회사를 출근을 하고 중간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새벽 시간 혹은 밤 시간대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유가 좀 생기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도 CS나 주문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상품 올리는 시간은 대표님들이 정해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먼저 사전에 해야 될 게 대표님들이 리스팅을 하셔야 돼요. 리스팅. 그냥 보이는 상품을 그날 바로바로 올리는 구조는 아니고요. 건기식 같은 경우는 소싱처가 있다면 그 소싱처에서 제품을 리스팅을 사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이 있으면 딱 하루,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떼가지고 그날 리스팅만 했습니다. 어떤 상품을 올릴지, 어떤 성분을 올릴지, 어떤 브랜드를 올릴지 사전에 정리를 해놓고 엑셀에다가 쭉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사진도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는 상품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일정하게. 그렇게 일정한 규칙을 갖고 해야지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규칙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접근을 하면 상품을 충분히 원하시는 목표만큼 올리실 거고 저는 상품을 올리는 개수에 비례해서 매출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업로드 수량은 몇 개 정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대표님들이 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각자 개인별로 시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4시간만 난다, 아니면 회사 퇴근하고 하루에 2시간만 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시간대에 내가 딱 이거를 집중하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 업로드를 실제로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저는 목표를 30개로 잡았는데 30개가 너무 많아서 20개만 하신 분도 계셨고요. 난 욕심이 많아서 50개 하신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날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꾸준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0개든지 2000개든지 이런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하루 하고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목표를 딱 세우고 딱 해야지 대표님들이 매출이 딱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5000개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수동으로 5000개까지 등록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옵션 상품이나 기획 상품 혹은 제가 물건을 받는 제품들은 따로 기획을 해서 올리는데 단일 제품으로 올리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고민을 하시는 게 대표님이 가격을 보시고 혹은 소싱처를 보시고 가격이 맞지 않아서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고인물들, 그러니까 기존에 상품 올려놓아서 구매 건수랑 리뷰가 엄청 많으신 분들을 따라가려면 거기서부터 막힙니다. 대표님들이 뭘 해야 될지 막히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팅 한 거를 생각이 없이 그냥 올리시는 게 좋아요. 생각은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소싱 아이템에 대한 생각이랑 가격 단가나 이런 마진에 대한 생각은 하루 정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상품을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분리를 시켜야지 대표님들이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상품 올리면서 하다 보면 어떤 괴리감이 오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제품은 가격이 맞지 않는데 내가 올려봐야 팔릴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리스팅이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제품 하나하나 계속 비교를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했고요. 카테고리도 설명드리면, 건기식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건기식 외에 미국 구매대행에서 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고요. 소모품 위주로 조금 하시면 좋습니다. 소모품.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는 거는 고객이 또 재구매할 의사가 있는 제품들인데, 건기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혹은 2달 이런 용량이 정해져 있고 하루 섭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달분인지 두 달분인지, 보충제 같은 경우도 서빙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뭐 60 서빙 아니면 120 서빙. 그러면 이걸 달로 계산하면 뭐 한 달치 2달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객이 주문을 하고 배송에 만족을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또 재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한번 해보시면 알면, 주문을 한번 딱 하면 또 주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리하게 플랫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던 네이버던 혹은 다른 오픈마켓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모품 위주로 조금 많이 올리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 자금위는 어떤 거냐면, 우선 제가 시작할 당시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빚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었는데, 대표님들은 각자 사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유동 자금, 생활비 같이 이제 걱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전업으로 하시거나 여기에서 정말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 자금 회전이 좀 잘 돼야 되거든요. 돈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카드 한도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카드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대표님들은 카드 한도가 또 다르겠죠, 개별로. 근데 이제 200만 원 정도면 저는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카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카드인데, 다른 카드도 상관없습니다. 이 카드를 제가 쓴 이유는 포인트가 이제 적립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수록 포인트가 많이 쌓였습니다.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쌓이는데, 이걸 저는 찾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사용도 하고요. 제가 아시는 대표님은 마일리지, 그러니까 구매 대행의 장점이 카드를 많이 긁게 되잖아요. 이게 어차피 매출로 잡히지만, 그럼 최대한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이거를 포인트를 전환을 시켜서 내가 또 2차적인 마진이나 부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몇 프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표님들이 매출이 커질수록 이게 퍼센트가 1%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서 여행을 뭐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다녀올 수 있는 그 마일리지가 쌓이시는 분도 계세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진.
마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진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투트랙님 채널 인터뷰 찍을 때 10%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가는 마진인데 건기식 같은 경우는 많은 셀러들이 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품 수로 약간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낮게 제품으로 대표님이 승부를 보시려면 그 제품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 확실한 소싱처가 있어야 되고 가격 단가가 낮아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고인물들이라고 일명 말씀드리는 기존에 들어온 분들 혹은 대량으로 물건을 사입하는 분들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0% 정도 마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수수료가 나옵니다. 마켓별로 수수료가 있어요. 정산 수수료도 있고 판매가 됐을 때 붙는 수수료도 있는데 대략 5.8%라고 지금 계산을 했고요. 마진을 10%로 붙이게 되면 카드 수수료 이런 거 다 고민해서 대략 한 18% 정도 18.85라고 적었는데 한 18% 정도 잡으면 10% 정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마켓의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가 낮은 편이에요. 타 마켓에 비해서 더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 수수료만큼 더 합산을 해서 쿠팡의 경우는 한 25% 정도 잡아주셔야 되고 쿠팡이 한 11.8% 정도가 나와요. 건기식도 카테고리별로 조금 수수료 붙는 게 다르지만 대략 10%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마켓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 이상 잡아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장점이 뭐냐면 수수료가 낮지만 대표님이 처음 시작하게 되면 제로 포인트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조금 잘 활용을 해서 5%가 되게 크거든요. 작은 그런 퍼센트가 아닙니다. 그거를 조금 잘 고민하시면 그 가격에 대한 틈새가 있습니다. 정산 주기는 대표님들이 이 카드를 고객이 주문을 하고 저희가 소싱처에서 결제를 하고 배송이 완료되고 구매 확정이 되고 들어오는 저희가 돈을 다시 정산된 은행에 이제 돈을 다시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켓별로 다릅니다. 근데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15일 정도,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결제한 게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이 돌면 계속 일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딱 맞춰지면 저희가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 넥스트엔진이나 플레이 오토를 설명을 제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표님이 하시다가 나중에 스토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파워 기준이 돼서 6개월이 지나면 스토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사업자별로 오픈마켓을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위메프, 롯데온, 인터파크 그 외 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이 입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원하는 매출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쿠팡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랑 다르게 미국 건기식의 경우는 사업자 하나만 잘 키워도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여러 개 낼 수 있지만 처음에 대표님들이 배우고 알기까지는 한 사업자만 집중해서 키우셔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 상태에서 내가 기준을 잡고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다. 그때 확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때 추가로 사업자를 내셔도 돼요. 제 기준은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 몰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상품을 보는 눈이 없고 어떤 게 잘 팔리는지 통계가 안 나올 때 여러 개의 몰에 뿌리면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한 스토어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 다음 저희가 확장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업로드 관련된 거와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순서예요.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도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중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소싱할 사이트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하시고 제가 오프를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어 오프를 찾으셨으면 오프에 있는 거를 리스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리스팅을 할 때 저는 예전에는 수동으로 하나하나 제목이랑 금액이랑 브랜드랑 이런 정보를 수동으로 일일이 엑셀에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도 했었고 사진도 다 수동으로 다운을 받아서 폴더에다가 라벨링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 리스팅을 만든 다음 올렸는데 사실 리스팅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거는 꼭 미국 건기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리스팅만 잘해도 절반은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 건기식 구매 대행에서는 리스팅이랑 업로드 두 개만 잘해도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대표님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목표,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지 성분 필터링은 건기식에서는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터링 하는 건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이나 혹은 그 외 이미지만으로 나와 있는 거는 대표님들이 필터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씨가 그런 하이라이트 디스라는 소개시켜드린 앱에서 이제 글씨가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하나 팁을 드리면 네이버나 쿠팡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금지 성분을, 그 제품, 예를 들어서 글루타치온이라고 검색을 하면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여에스더 글루타치온, 뭐 특정 국내 브랜드 제품들이 나오는데, 해외를 눌렀을 때도 글루타치온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판매자 정보를 보면 해외 사업자로 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올린 지 얼마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2023년 1월 혹은 12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 뭐 11번가 G마켓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네이버 판매자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그 성분이 금지 성분이 아닌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금지 성분의 경우는 이제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그 제품들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이게 시중에 지금 팔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해외 사업자나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파는 경우면 금지 성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온라인 강의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건기식을 판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판매가 될까를 또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그냥 네이버 기준으로 할게요. 쿠팡도 있지만 네이버로 설명을 드리면, 가격 카탈로그에 묶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런 고인물들이랑 차별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가격 카탈로그에 묶인다는 거는 최저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보면 건기식을 이름을 지을 때 브랜드, 이름, 성분 이렇게 적게 되면 상품이 다른 고인물들이랑 같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묶이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묶여버리면 최저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불리해져요. 근데 이 묶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기에 묶이면 대표님들이 페이지가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묶이면 상품을 올리면 뒤로 갈 수가 있는데, 묶이게 되면 앞으로 가요. 상위 페이지로 갈 수가 있죠. 광고를 안 돌린다고 해도. 근데 이렇게 묶이면 마진이 안 남을 거예요.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묶여도 좋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묶여도 좋은 제품들은 저희가 미끼 상품이라고 해요. 그럼 미끼 상품들은 저희 스토어에 유입을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여서 들어가게 되면. 다만 손해는 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역마진이나 수수료를 고려해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최적화라고 하는데, 이런 고인물들이랑 차별화되게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특정 성분을 검색을 하거든요.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특정 성분들을 찾는 방법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분들을 검색을 했을 때 내 제품이 먼저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분이나 이 키워드를 잘 안 쓰거든요. 경쟁 강도, 그러니까 상품 수는 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검색률이 나오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대표님 제품이 먼저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으로 가면, 마진가를 최저가 묶임에 고려를 안 하고 저희가 잡고 있는 마진가를 그냥 붙여서 가는 겁니다. 그 대신 검색될 때 다른 고인물들, 그러니까 이미 조금 싸게 파시는 분들이랑 경쟁을 안 하는 전략이죠. 피해 가지만 노출이 되게 하는 전략입니다.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제품 하나를 갖고 왔어요. 많이 팔리는 제품이니까 뭐 이게 그런 광고성은 전혀 없고요. 상품 짓기를 단순하게 짓는 거예요. 단순하게 짓게 되면 보통 건기식은 브랜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성분들이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더블 스트렝스 밀크 C3라는 말이 제품 이름이에요. 여기에 익스트리트 300mg는 성분, 그러니까 추출물인데, 밀크시슬 추출물 300ml, 그리고 맨 밑에 200 베지 캡슐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적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 카탈로그에 가장 묶이기 쉬운 방법이고, 이렇게 쿠팡에 올려도 쿠팡에서도 아이템 위너로 묶일 확률이 높아요. 높지만 이렇게 묶이면 카탈로그에 묶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마진을 많이 못 갖고 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저는 제가 공급을 받는 제품이 있거나 저만 알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이렇게 가요. 저만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지어도 되거든요. 묶일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키워드를 차별화를 한다. 그러면 저는 유튜브에 설명을 드렸는데,
특정 성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특정 성분의 키워드. 밀크시슬 예를 들어보면 밀크시슬이에요. 제가 아까 쏜리서치 밀크시슬 말씀드렸는데, 아이허브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영양 정보가 나오고 그 상품 정보에도 성분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게 자세히 따져보면 실리빈, 파이토솜, 아티초크, 커큐민, 뭐 흰무늬, 엉겅키, 뭐 이런 약간 키워드가 있죠. 이거를 저는 이제 다 조회수를 검색을 해봤어요. 조회수를 검색을 해보고 이게 얼만큼 조회수가 나오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 키워드 툴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많은 키워드 툴들이 있고 저희가 그걸 공부를 하잖아요. 키워드 툴을 공부를 하는데, 셀러마스터라는 그냥 단순하게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그리고 이게 합친 게 총 조회수고, 여기에 상품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를 비교한 게 비율이겠죠. 경쟁 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쟁 강도가 낮은 상품이 많이 안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높은 걸로 이제 배열을 하는 건데, 그 아까 본 밀크 시슬만 해도 이렇게 키워드가 많습니다. 한 10개는 안 되지만 한 7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 키워드가 많은 거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브랜드를 꼭 앞에다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희가 브랜드를 앞에 안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그 마켓별로 이런 걸 차별화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 고인물들이랑 피해갈 수가 있고, 상품명에 밀크시슬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셀러들이 나오는데, 카테고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저희는 카테고리를 먼저 맞춰줘야 돼요. 오픈마켓에. 그래서 밀크시슬이라는 카테고리 네이버에 있습니다. 4번째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상에. 그리고 상품명을 이제 아까 친 걸 조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우피드 밀크시슬 이게 틀리고요. 시서스, 시저스 이게 다 틀려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많이 쳐보면 대표님들이 알 수가 있죠. 물론 조회수는 그 해나 그 월에 바뀔 수가 있지만, 많이 내 상품을 남들이랑 비교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키워드를 계속 쳐보는 거죠. 그래서 건기식은 보통 성분으로 하게 되면 과대 광고 걸릴 일도 없고, 특이한 성분 같은 경우는 또 노출이 많이 되게 되죠.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상품명 만들 때 아까 단순하게 짓는 건 대표님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약통을 보고 브랜드, 성분, 함량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브랜드, 성분 몇 정, 그리고 제가 정이라고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정이라고 왜 쓰냐면 캡슐, 소프트젤, 베지캡슐 이런 되게 많은 영양제를 끝에 몇 정, 캡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는데, 정이라고 쓴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네이버는 이름이 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쿠팡 같은 경우는 길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정이라고 쓰고 옵션에 캡슐이라고 또 다시 써줍니다. 고객한테 고객은 이제 정이나 캡슐에 민감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상품명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상품명을 만드는 거를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정보를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저기에서 이제 따와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데다가 알려드린 거고요. 소싱처는 제가 다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중에서도 저한테 이제 아이허브나 오플이나 아마존 소싱처 이외에 소싱처 찾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도 오픈을 할 수 없는 게 다른 강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건 양해 말씀드릴게요. 아이허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이허브에서 소싱을 하라 말아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이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허브 들어와서 쇼핑이라고 이제 저기 들어가면 이렇게 성분이 나와요. 성분이 나오는데, 건기식 같은 경우는 이런 성분들이 있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보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많이 먹는 헬스 보충제, 크레아틴, BCCA, 아르기닌 뭐 이런 제품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품에 속합니다. 화장품. 그러니까 아이허브를 유심히 보다 보면 다 거의 대부분 소모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소모품을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반려용품이 있는데, 생활용품에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제 같은 거 있죠. 식기세척기 세제. 이런 것도 소모품이에요. 이거를 식기세척기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 이거를 시켜야 돼요.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제품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독일 제품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들을 대표님들이 좀 아셔야 되고, 이 성분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네이버에 또 표시해 놓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탈로그에 맞는 이런 성분들이 있고 쿠팡에 맞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제품 올리려면 그 오픈마켓에 맞는 카테고리를 먼저 맞춰서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꼭 맞춰주셔야 되고, 해외 사업자를 설명드리면, 해외 사업자 경우는 저희가 건기식 관련 교육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 권한 신청이 있는데, 권한 신청을 해야 카테고리가 열려요. 건기식은 건강식품, 식품의 건강식품, 영양제 안에 밀크시슬부터 쭉 있는데, 해외 사업자는 그걸 못합니다. 그냥 기타 건강 보조식품으로밖에 못 올려요. 카테고리가 안 열려요. 왜냐하면 국내 교육을 듣고 그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가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더 많아요, 네이버보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아시고 성분을 아셔야지 저희가 건기식에 조금 더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브랜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아이허브에서 브랜드를 또 말씀드리냐면, 대표님들이 어떤 상품을 그냥 여기에 있는 제품을 다 올린다고 팔리지 않아요. 잘 팔리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팔다 보니까 잘 나가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건기식에. 건기식이 아니고 또 식품이나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정말 많이 사고 소비가 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유튜브의 특정 약사 채널에도 나오고 있고, 홈쇼핑에도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건기식의 브랜드를 알아갈 수가 있고 성분들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친 거는 제가 다 팔아봤어요. 제가 다 팔아봤고, 제가 이제 건기식을 배우다가 만나다 보면 이런 제품들을 다른 분들도 팔고 계시더라고요. 오플 같은 경우 그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플이 상품이 한 8,800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근데 대표님들이 여기 있는 거 올리다 보면 건기식 말고도 이외에 많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오플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건강식품관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3,000개 조금 넘게 제품들이 올라와 있어요. 성분별로. 이 성분도 네이버랑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올리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크롤링을 해놨어요. 전부 성분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터링도 해놨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리기가 잘 돼 있어요. 단점은 뒷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면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워터마크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대표님이 올리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표님이 아이허브랑 찾아서 맞춰도 되고요. 사실 조금 고민해보면 뒷면을 안 올리시고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 성분표만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올리는 걸 더 권장을 합니다. 단순하게 올리시고 차후 수정, 이거를 더 권장을 드립니다. 유튜브를 제가 홍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랑 제가 뭐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대표님들이 나중에 건기식을 만약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한다는 건, 저는 책도, 그 고약사님이 이제 소개시켜준 책도 있어서 그 책도 따로 읽어보고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트래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건기식을 하면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약사 채널에 이 성분이 나오거나 제품이 홍보가 됐을 때 저는 그날 정리해서 그날 바로 올립니다. 그 제품을. 그리고 홈쇼핑에 있는 제품들도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걔는 지금 올릴 수 없지만 제가 시작하는 그 해에는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조금 하고 공부를 대표님들이 하시면 건기식에서 어떤 게 잘 팔리고 어떤 브랜드가 좋고 이거를 대표님들이 아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시간 틀어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수요가 많고 어떤 고객층이 산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 약사들 채널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팔면서 고객들 상담도 해줘야 되고, 물론 제가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섭취하면 어느 효능이 좋다고 말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만, 이런 채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판매를 하시다 보면 고객 때문이라도 제품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슈아간다 제품이 있었는데 어떤 고객이 저한테 잠이 안 온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채널에서 보니까 아슈아간다라는 게 나와서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고객이 저한테 KMS66이라는 아슈아간다에 들어가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가 있는 제품을 저한테 알려주면 구매를 하신다고 해서 그걸 또 공부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대표님들도 하시다 보면 이런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사업이 더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몰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몰들이 개인몰이 아니에요.
오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몰들이 아니라 법인이랑 사업자예요. 그래서 저랑도 관련이 없어요. 실제로 개인몰이라면 그렇게 많이 판매는 안 되는데 여기는 하루 유입이 뭐 3천이 넘고요. 그리고 매출도 뭐 한 30억 정도가 나와요. 건기식인데. 제가 하는 몰이 아니고 오픈을 해도 아무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광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몰들은 제가 이 몰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표님들 보다 보면 제품 상세 페이지를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분들이 뭘 파는지 물어보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되게 수요가 많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고인물들은 이런 제품을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걸 보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대표님들이 이 건기식 시장이 계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몰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중간에 있는 몰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상세 페이지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대표님들이 저한테 상세 페이지 어떻게 만들어야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런 데를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팔립니다. 단순하게 하셔도 팔려요. 하지만 고민하시게 되면 이게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제가 소개부터 소싱처까지 쭉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었고요.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우선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현재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오픈마켓도 등록해서 파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해서 매출을 어느 정도 일부 만들고 다른 몰을 확장을 했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저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넘고 나서 사업자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기식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여러 개 만들거나 스토어를 여러 개 바로 시작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스토어를 키우면서 이렇게 광고도 돌리고 주문도 들어와서 이게 어느 정도 통계가 됐을 때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매출 한 500 나와서 스토어 하나 늘리겠다. 아니면 내가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월 매출 1000만 원 나오면 그때 늘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하셔도 충분히 소개 성취를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질문. 상품이 있는 흰색 배경 이미지, 썸네일, 일반적인 상세 페이지 구성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구성 등 노하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을 나중에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른 제품들처럼 저희가 제품을 따로 저장을 해서 흰 배경이 있는 그런 각 오픈마켓에 맞는 사이즈,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맞춰서 크기를 변경하시고요. 그냥 올리셔도 팔리십니다. 하지만 상세 페이지를 고민하시게 되면 이제 눕기를 따야죠. 눕기를 따서 배경을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톤이면 안 좋고요. 약간 은은한 색깔, 그러니까 파스텔 톤이죠. 연한 색깔로 제품이랑 반대되는 색깔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미리 캔버스에 보면 테마라고 있더라고요. 테마를 이렇게 클릭하면 배경이 색깔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색깔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좀 디자인 감각이 없다. 그럼 그렇게 단순하게 하시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500, 사이즈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네이버보다 광고 심의가 좀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 대표 이미지에다가 어떤 글자도 넣을 수가 있고 이런 걸 좀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글자를 넣거나 브랜드명을 넣으면 이게 글자로 인식이 되면 노출이 안 되죠. 광고상에서.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 너무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대표님이 제품이 생기거나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노출 순위와 관계없이 판매되는 상품이 있기는 한데 건기식도 노출 순위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예, 노출 순위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물론 단순하게 올리면 노출이 안 될 거라고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면 노출이 안 되는데 팔릴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노출 순위가 높아야 고객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광고를 기본이라도 돌려야 되고요. 광고를 돌리게 된다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 광고, 뭐 CPC 입찰을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성분으로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성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를 올리셔도 되고요. 뭐 나우푸드나 뭐 쏜리서치 이런 브랜드별로 또 검색을 해서 나오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데일리로 광고를 내가 올린 것만큼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데일리로 끊어서 할 수도 있는데 노출이 되는 거는 또 뒤에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구매처로 아마존 오프 아이허브를 이용하고 있는데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면 평균 배송비가 10불, 12,000원 정도이어서 마진율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어느 정도 마진을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마진. 제가 아까 마진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각 마켓별로 수수료가 있을 거고요. 그 마켓 수수료. 그게 네이버, 쿠팡, 그 외 마켓들이 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 마켓 수수료 플러스 카드 수수료 해서 저는 대략 네이버 기준 8%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10% 정도를 붙이려면 대략 한 18%로 잡아야지 되는데 배송 대행지를 당연히 쓰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고 마진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배송 소싱처를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배송비가 오플 같은 경우 5만 원, 아이허브 같은 경우 그때 당시 2만 원이었는데 지금 4만 원을 올랐습니다. 30불. 그리고 그 외에 직배송 소싱처가 있어요. 좀 찾아보면 있는데 거기에서는 배송비가 우선은 안 드는 방법으로 최대한 배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료 배송이라든지 뭐 금액대를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5만 원 무료 배송이면 5만 원에 맞게 2개 상품 세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존을 사용하는 경우도 나중에 생기는데 그때는 그런 직배송 소싱처에 없는 제품들, 성분들은 유명한데 함량이 높고 가격은 좀 저렴한데 직배송 소싱처에 없는 제품을 좀 공략을 하면 아마존 제품 괜찮고요. 다만 오프라 아이허브 그 외 소싱처에 있는데 굳이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배송비까지 더 추가로 줘가면서 하면 마진이 안 남습니다.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순수익 100만 원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상품 몇 개를 올려야 하고 어느 정도 올렸을 때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까요? 예, 저는 100만 원 매출을 만드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3개월 조금 넘게 걸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문이 잘 안 들어와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렸다고 했는데 30개씩 계속 올리다 보면 한 달이면 한 900개 조금 욕심을 내면 한 1000개 정도 올릴 수 있어요. 1000개 정도 올리고 이걸 저는 3개월 정도 해서 3000개를 올렸습니다. 그쯤에 한 매출이 8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매출이 한 7, 800 정도 나오니까 100만 원 순이익이 넘었습니다. 그때 3개월 차부터. 그래서 이 건기식을 단순하게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은 이게 같은 일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루할 수 있고요. 어떤 확신이 없어요. 주문이 안 들어오면 그게 그런 심리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신 분들도 리스팅하는 게 어렵지만 리스팅이 돼 있는 것도 드리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내가 반복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올리면서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봤어요. 왜냐하면 좀 지루하긴 해요. 이 혼자와의 싸움이. 하지만 제가 매출이 나오니까 용기가 생기고 더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대표님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 대신 계획을 잡고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유입과 구매 전환을 만드는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유입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입이 많이 돼야지 거기에서 구매 전환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입이 아예 안 되면 당연히 구매 전환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단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출을 시켜가지고 제품을 파는 게 중요한데 노출을 시키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미국 건기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선은 카테고리랑 브랜드랑 성분들이 많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5,000개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카테고리랑 브랜드랑 성분들이 깔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광고도 돌릴 거고 이걸 묶음 상품으로도 만들 거고 옵션으로 걸 수도 있고 이게 특정 상품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되고 그렇게 많이 깔려 있으면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사 채널이나 혹은 홈쇼핑 이런 데서 어떤 키워드나 어떤 제품이 홍보가 됐을 때 내가 그 상품을 미리 올려놨으면 걔를 다시 복사로 올릴 수도 있고요. 다시 최신성을 만들어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카테고리랑 제품들이 있어야 좋다는 거죠. 키워드가 잘 잡힌 제품 100개보다 단순하게 올린 1000개의 상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대량은 아니지만 수동이지만 단순하게 반자동식으로 많이 올리시는 게 더 효율이 좋습니다. 사입든 가격 경쟁력을 가진 기존 사업자들 속에서 어떻게 판매를 해야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사입을 하는 거는 좀 어렵긴 하죠. 처음에 들어갈 때 건기식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품을 가져오려면 많이 사야 돼요. 그게 10만 불 정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조금 사면 물건을 주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10개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엑셀로 제가 소싱처별로 리스팅을 하라고 했잖아요.
리스팅을 해서 그 제품을 여기 사이트에 있는 걸 다 올린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제가 오플에 있는 상품이 8,8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걸 리스팅을 해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몇 개가 있는지 감으로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욕심이 있을 때는 아이허브에 있는 제품들도 다 리스팅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금지 성분 거르고 뭐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팅만 대표님들이 잘 해놓으면 얘를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 가격을 생각하고 대표님이 접근을 하면 건기식에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싸게 파는 사람들이 많고 사입을 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해외 사업자가 있어서 뭐 금지 성분이 올라간 그런 판매물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레드오션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다른 제가 강의를 했던 수강생들을 보면 이제 3개월 채 안 됐는데 매출이 1억 2천이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평범한 주부세요. 50대 중반 주부신데 정말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데도 그분은 제가 드린 리스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매출이 나왔고 200만 원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 안 하고 하시는 분은 되시더라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좀 하시다가 이게 뭔가 반응이 없고 좀 힘들다 하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을 너무 고민을 하시다 보면 대표님이 앞으로 못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중에 괴리에 빠질 수가 있지만 저는 제 길을 갔어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려진 소싱처들 아이허브, 아마존을 너무 오픈되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소싱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일까요? 알려주신 오플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오플 너무 많이 올리실 것 같은데 직배송 소싱처들이 많이 있죠. 저도 제가 알고 있는데도 12군데 정도 돼요. 직배송 소싱처가 많은데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오픈을 할 수 없지만 오플만 해도 올릴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제 카페 같은 데도 이제 지금 정리를 해서 건기식 3,200개 정도 되는데 금지 성분 거르면 한 1,800개 정도 돼요. 금지 성분이 좀 많죠. 하지만 이 카테고리가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이런 소비되는 소비재들도 제가 정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올릴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기식에 국한돼 있으면 대표님들이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리스팅을 하고 계속 여러 가지 카테고리 보다 보면 올릴 상품이 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단일 제품으로 대표님들이 한 3,000개 혹은 4,000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올렸을 때 이거를 묶음 상품 혹은 뭐 남성 세트나 이런 나중에 기획 상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5,000개 이후에 저는 하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소싱처가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들이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팅 먼저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품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수와 각 사이트마다 판매하는 전략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선택, 나열, 상세 페이지 구성 등. 우선 저는 사업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 2개, 해외 사업자 1개,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해외 사업자 포함해서 4개가 있고 쿠팡 1개, 자사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올렸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선 2021년 8월에 만들었어요. 좀 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테스트로 금지 성분도 올려보고 어떤 과대 광고도 걸려보고 해서 약간 페널티를 좀 받아서 두 번째 스토어에 다시 3,000개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3,000개가 있고 그 다음 또 추가로 만든 데 1,000개가 있고 쿠팡에는 한 200개 정도가 올라가 있고 해외 사업자는 한 50개 내의 상품만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키워드 나열, 상세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3,000개 정도 올리면 한 키워드는 100개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했던 5,000개 제품 같은 경우도 5,000개 상품 중에 600개를 다시 올렸는데 600개는 제가 키워드를 잡았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건 그러면 안 팔렸냐?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같이 팔리면서 키워드 제품들도 팔리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키워드를 했으면 상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처음에는 제가 단순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너무 키워드나 상세 페이지나 가격에 빠져 있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리스팅하는 거 하루, 나머지 시간은 업로드하는 건데 이걸 날짜별로 정해서 계속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상품 수랑 카테고리 군을 좀 다양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이제 키워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물건이 판매가 되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요. 키워드나 고객이 어떻게 내 스토어에 들어왔는지, 광고에서
그런 통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유명 약사 채널에 나오는 성분들 이런 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키워드를 좀 더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품 업로드가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광고 진행 시 일반 광고 외 유익 광고, SNS나 블로그, 유튜브를 사용하나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분도 봤고, 저도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인스타그램에 하나 개설을 해서 여기다가 링크를 달아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유입에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제 카페나 아니면 블로그에 이런 제품을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성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거기 밑에다가 링크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약간 과대 광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성분만 소개하고 이게 어떤 효능이 좋다 정도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여기에 링크를 걸면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고객이 이거 보고 들어와서 주문을 할 수가 있고 유입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걸 신고를 하면 걸릴 소지가 있어요. 과대 광고로.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인스타로 유입하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과대 광고성 그 용어 같은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가 반드시 필요한지, 광고 진행 시 노하우가 따로 있다면 알려주세요. 광고. 아까 광고 한번 물어보셨는데, 광고도 저는 단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쿠팡 같은 경우도 있지만, 네이버는 그 아까 말씀 주신 쇼핑 검색 광고, CPC, 단가를 50원이 최저인데 한 100원 정도로 해서 대표님들이 그 그룹을 만드세요. 그룹을 만들라는 거는 성분이나 브랜드로 이렇게 그룹을 딱 만들고 검색을 하면 100개까지 등록할 수 있거든요. 한 그 광고당 100개씩 등록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당연히 노출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는데, 광고를 하게 되면 내 제품이 2개가 된다는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올린 제품, 광고 돌리는 제품.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 돌릴 때 소재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키워드도 제가 잡아놓은 거에서 다시 잡아서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흰색을 올렸으면 여기다 파스텔 톤으로 바꿔서 또 약간 변경도 할 수가 있고요. 묶음 상품을 올릴 수가 있는데, 저런 질문은 없어서 여기다 추가를 붙이자면, 대표님들이 아이허브에서 올렸는데 오플에서 또 소싱을 해서 또 올렸어요. 또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될까요? 똑같은 거를 2번 올리면? 똑같은 거를 2번 올리면 그 중복이 될 수는 있는데, 저도 똑같은 걸 10개, 11개 막 이렇게도 올려요. 그 대신 키워드 다르게, 상품 페이지 모양도 다르게. 왜냐하면 건기식은 정말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셀러들이 있고, 똑같은 제품들이 어떤 거는 몇천 개, 뭐 10,000개도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씩만 다르게 해도 다른 상품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광고할 때도 좀 그런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사업자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나라인가요? 사업자를 만들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해외 사업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거 만들 때 돈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도 잘 몰랐어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근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 해외 사업자로 하면 뭐 어떤 분은 금지 성분도 판다, 아니면 뭐 제품을 받아서 구매 대행이 아니라 쌓아놓고 팔 수 있다, 이런 걸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해외 사업자로 할 수 있는데, 해외 사업자를 하려면 돈이 들 거예요. 그 만드는데. 한국 사업자처럼 그렇게 쉽게 안 나오고요. 그 나라별로 조건이 달라요. 그리고 법도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건 대표님들이 정산을 좀 쉽게 받아야 되거든요. 정산이라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산은행 계좌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데, 해외 사업자는 해외 계좌에 돈이 쌓여요. 달러로. 저 같은 경우는 달러로 쌓이는데, 이게 환전이 되면서 또 다시 국내로 찾을 때 또 환전이 한 번 더 되는데, 조금 절차가 복잡하고요. 유지비도 조금 들어가요. 그 세무 처리하는 유지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건기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내가 제품 보니 눈이 생기고 여기에서 나중에 사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되면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해외 사업자를 좀 고민하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배송, 소싱처, 아마존, 오플, 아이허브 외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이거는 뭐 제가 강의를 해서 지금 다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픈할 수 없지만, 꼭 찾는다면 영어로 구글에서 대표님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구글로 영문으로 검색을 하세요, 제품을. 그러면 이제 아마존 제품도 나오고, 공홈이라고 공식 홈페이지라고 이제 그 브랜드의 대표 사이트가 나오기도 해요. 저는 공홈에서도 주문을 해봤어요. 그게 뭐 유럽 구매 대행이든 미국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홈을 찾는 경우도 저는 있고,
VPN이라고 가상 인터넷망이라고 해서 IP를 가상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제 국내 IP로 한국에서 검색을 하면 이제 나오는 사이트랑 VPN 돌려서 나오는 사이트랑 좀 달라요. 그 나라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하나씩 클릭을 해보고 이게 배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믿을 만한 사이트인지 이런 거가 맞으면 이제 배송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대표님들이 이거 검색하는 게 많다, 그러면 이런 소싱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건강식품 사입 후 현지에서 바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현지 창고 관리나 재고 등을 어떻게 따로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해외 사업자가 있어서 재고를 쟁여놓는 제품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구매된 셀러 하기 전에 한 7년에서 8년 정도 있었고, 거기서 알게 된 직원이 있어서 현지에서 물건을 저는 보내주는 친구가 있고, 일본에도 이번에 카페에 가입하신 분 중에 이제 일본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제품 공급하는 거를 좀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있는 곳에 창고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냥 물류업체가 있어서 해외 사업자 낸데 물류업체에 이 창고를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대신 3PL식으로 물건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요. 아이허브 같은 경우는 저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서브스크라이브라고 이제 구독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아마존처럼. 그럼 5% 정도 할인을 받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6통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제품을. 근데 거기는 보낼 때는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해외 사업자로 돌리게 되면 재고를 좀 쌓아놓을 수 있죠. 잘 나가는 경우는. 그러면 조금 더 할인을 받고 물건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업 초반에는 재고를 미리 구매해 두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 기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나요? 제가 이거 지금 너무 질문이 많아서 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대표님들은 배송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대략 아이허브로 기준을 하면 한 좀 더 짧잖아요. 아이허브 오플도 아이허브랑 비슷하거든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인데 공지사항에다가 저는 7일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7일에서 14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제 소싱한 제품도 있고 일본 제품도 있는데 그건 좀 길어요. 한 2주에서 3주. 2주에서 3주 정도 걸어요. 그리고 재고가 없는 거는 제가 아까 배송 지원을 해서 조금 기간을 늘려서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재고 관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지원금을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이게 정부 지원금이 맞는지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매출이 한 3천만 원 넘어갔을 때, 그리고 5천만 원 정도가 됐을 때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카드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도가 없으니까. 현금도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있는데 이제 대표님들이 사업자가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출을 거기에서 인증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정산 내용만 쫙 뽑아서 제가 나왔던 정산 받은 거를 갖고 가서 상담을 받고 3천만 원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신한은행 뭐 그쪽에서 이제 받았어요. 근데 2% 정도가 나왔고 5년 만기, 그리고 1년 동안 이자 상환은 안 해도 됐어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받았으니까 올해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또 수강한 어떤 이제 친구도 이게 막혀가지고 이거 저한테 물어봐서 하신 분도 있어요. 건기식의 경우 통관 절차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건기식의 경우 통관 절차는 저희가 유니패스 신고라고 있는데, 해외 구매된 건기식 금지 성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유니패스 신고를 해야 되고, 한 주문 통관번호 하나당 6통까지밖에 한 번에 못 들어와요. 근데 날짜가 다르면 이제 상관이 없어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먼저 하는 게 고객 정보를 확인해요. 그리고 통관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게 맞는지, 그리고 그 재고가 소싱처에 있는지, 그 다음 하는 게 유니패스 신고를 합니다. 그 재고가 있으면 발주하기 전에, 혹은 사전 신고 같은 경우는 그게 확실히 금지 성분이 없는 경우면 유니패스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개별 신고가 있고 엑셀 신고가 있는데 이거 신고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부적합, 적합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금지 성분을 사전에 필터링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예, 들어와도 문제가 안 되고요. 투트랙님 유튜브 인터뷰에서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고 공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 사이트가 노출이 잘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할까요? 키워드 말고 그러면 다른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상품군을 다양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잡는 것보다는 상품군, 카테고리, 성분, 브랜드 이런 게
촘촘하게 많은 종류가 깔려 있어야 되고, 이게 대략 한 건기식은 한 5,0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상품을 묶음이나 옵션을 넣게 되면 거기에서 추가로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많게는 6,000개, 7,000개. 오플이나 올덴몰 이런 사이트 정확히 보면 상품이 5,000개가 안 돼요. 5,000개 내외예요. 거기에서 다양하게 했는데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아이허브에서도 특정 제품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5,000개 정도만 잘 깔아놔도 대표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물론 매출도 나오고요. 현재 직장인이라 본업이 아닌 경우 나중에 주문이 점점 많아지면 어느 시점부터 본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업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받으시는 월급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님들이 받는 월급이 뭐 300만 원 혹은 뭐 더 많으신 분도 있고 200만 원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생활비도 들어갈 거고 뭐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금도 들어갈 거고 이런 계속 유지비가 나갈 건데 이 구매대행 사업을 하게 되면 1인 셀러고 내가 대표가 되는 건데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와요. 그러면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버는 돈이 저는 한 3배 정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한 매출이 나오고 다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벌게 되면 제 생활도 돌아가고 한 몇 달 동안은 그래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3달 정도를 이 매출을 유지를 할 수가 있으면 안정화되거든요. 그럼 그때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한 3배 정도 매출이, 그러니까 제 월급의 3배 정도가 나올 때 나와야 된다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준을 저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매출을 주도하는 성별과 나이대. 제가 이건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기식 영양제류는 40대, 50대, 60대, 그러니까 40대 이후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고, 보충제, 헬스 보충제는 20대, 30대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화장품도 팔고 있는데 화장품은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요. 저도 아직 그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로 건기식은 나이가 조금 있고 보충제류는 한 20대 이상 운동 실제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가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제가 판매한 제품군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서 어떻게 판매를 했을지 고민을 해보면 유튜브에서 나왔던 것들, 약사들이 소개시켜줘서 판매한 것도 있고, 건기식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나가는데 계절별 상품이 있냐 이거를 말씀드리면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겨울, 가을은 면역력에 관련된 거, 비타민 D 이게 약간 면역에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푸테로스티벤 같은 어떤 성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에 걔도 관련된 건데 그런 게 이제 코로나 있고 뭐 가을, 겨울에 많이 팔렸고, 여름에는 대표님들 생각해보면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다이어트 관련된 거 아니면 헬스 보충제류가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약사들 채널 보면서 아르기닌, 크레아틴, BCAA 뭐 이런 성분을 제가 몰랐는데 팔면서 알게 됐어요. 초보 셀러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추천하는 키워드 세팅 및 나열법이 있다면 이거는 제가 뭐 글루코사민 하나 말씀드릴게요. 글루코사민 제품들을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글루코사민이만 쳐도 오플이나 아이허브 들어가도 브랜드가 쭉 나오는데 글루코사민이 관절 관련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콘드로이친, MSM, 그리고 보스웰리아, 커큐민, 강황, 울금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얘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밀크시슬을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얘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제가 성분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추천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기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실 제가 마케팅을 설명을 드리면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효율적인 마케팅을 물어보셔서 제가 초반에 했던 방법인데, 저는 처음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고객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그 다음 고객이 물건을 받은 다음 전화를 했어요. 왜 했냐면 리뷰 좀 달아달라고. 리뷰 달아주시면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사정을 하니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카오로 오픈방을 만들어서 그 리뷰 달아주신 분들만 몇 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분밖에 없었는데 그분 중에 누가 또 교회에 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한 10분 정도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0명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거기다가 제가 뉴스 블로그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소재나 뭐 그런 정보 같은 걸 올렸어요. 그러면
다들 나이대가 좀 있으셔서 이제 말이 많으셨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가 좋다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가끔씩 거기다 제품을 올리면 주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건기식이 고객층이 계속 재 주문을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스토어가 이렇게 갑자기 노출이 안 되거나 갑자기 매출이 낮아지는 이유는 기존 고객층들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근데 고객층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다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주문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그 고객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이걸 좀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자사몰을 만드는 이유도 있는데, 자사몰 같은 경우는 내 고객층들한테만 그걸 자사몰을 뿌리면 돼요. 내가 상품을 기획해서 만들던 가지고 오던 정말 좋은 소싱처에 있는 제품을 올리던 그 자사몰은 재구매 고객을 위한 몰인 거죠. 그 고객을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매출을 계속 유지를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일본과 같은 해외 외국인들이 진입이 어려운 허들이 있는 곳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신다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게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인도 쪽에도 지인이 있고 해외에서 이게 있다 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안 보였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화장품이나 건기식을 현지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납품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작년 7월에 한국에 왔었어요. 와서 건기식 제가 납품해 준다고 해서 해외 사업자도 만들어서 그렇게 연락하는 이제 지인이 한 분이 있고, 일본에도 이번에 이제 살고 계시면서 물건 납품해 주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혹시 해외 지인이 있다면 이 사업을 접근하다 보면 저희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근데 해외 지인도 없다, 나는 해외 안 가봤다 하면 여행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하신 대량 프로그램 이용 후 매출 확대 규모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일반 셀러들에게도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프로그램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수동 등록이 힘들고 제가 계속 수동 등록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도 건기식을 보면 아직 대량으로 어떤 제품들을 올리고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는 게, 제가 단순하게 올리는 방법도 알고 있고 엑셀로 일괄로 올리는 방법도 알고 있어서 테스트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그 수강생들이 요구를 해서. 근데 아직 판매가 그렇게 아주 제가 수동으로 했던 것보다 뭐 이렇게 눈에 띌 만큼 있지 않아서 추천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개발을 해서 직접 사용을 하고 매출이 실제로 잘 나온다면 대표님들한테 이게 너무 좋고 저도 이거를 어떤 유료화를 시켜서 사업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아직 건기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지 성분 과대 광고, 그리고 그 브랜드를 소싱할 수 있는 소싱처를 다 한 군데다 모으는 게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된다면,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게 체계화가 된다면 나중에는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매출이나 이런 결과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Q&A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우선은 신청해 주셔서 오신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래도 저는 몸으로 경험을 했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대표님들 멀리서 오셨고 날씨도 추운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이 사업을 도전하신다면 목표를 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